다자이 오사무의 쾅쾅쾅. 쇼와 20년 8월 15일 정오에 우리는 병영학 광장에 정렬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리하여 천황폐하가 몸소하시는 방송이라는 거의 잡음으로 뭉개져 무엇 하나 알아들 수 없는 라디오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젊은 중이가 뚜벅뚜벅 단상으로 올라가더니 들어서 알겠나? 일본은 포츠담 선언을 수락하고 항복을 했다. 그러나 그것은 정치상의 일이다. 우리 군인은 어디까지나 항전을 계속하고 마지막에는 한 사람도 남김없이 모조리 자결함으로써 천황께 사죄를 올린다. 나는 처음부터 그럴 작정이었으니까 제군도 그럴 각오를 하고 있으라. 알겠나? 좋아, 해산. 그렇게 말하고 그 젊은 중이는 단에서 내려와 안경을 벗고 걸어가면서 닭똥 같은 눈물을 뚝뚝 떨어뜨렸습니다. 엄숙함이란 그런 느낌을 말하는 걸까요? 나는 그 자리에 우뚝 서서 주위가 갑자기 희미하게 어두워지고 어디서랄 것도 없이 차가운 바람이 불어오고 그리하여 내 몸이 저절로 땅바닥으로 쑥 가라앉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죽는구나 하고 생각했습니다. 정말 죽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전방에 보이는 숲이 기분 나쁘게 조용히 칠흑 같은 어둠으로 보이더니 그 꼭대기에서 한 무리의 새가 마치 깨를 한 줌 집어다 뿌린 듯이 소리도 없이 날아올랐습니다. 아, 그때였습니다. 등 뒤의 병영 쪽에서 누군가 새망치로 못을 박는 소리가 희미하게 쾅쾅쾅 들렸습니다. 그 소리를 들은 순간이었습니다. 눈에서 비늘이 떨어진다는 게 이런 때의 느낌을 말하는 걸까요? 비장함도 엄숙함도 순식간에 사라지고 나는 결박당했던 주술에서 풀려나듯이 생경스럽고 머쓱한 기분으로 여름 한낮의 모래벌판을 바라보았습니다. 나에게는 어떤 감개도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리하여 나는 배낭에 물건들을 쑤셔넣고 아무 생각 없이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천방지축 문화청년들의 책수다. 이제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천방지축 문화청년들의 책수다. 책방지축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는 메인 PD 거부광, 메인 MC 식강. 메인 YB 유진합니다. 와, 벌써 3월 이렇게 쭉쭉 지나가네요. 네, 둘째 주에 벌써. 지난번에 일본 특집을 진행하게 됐죠. 네. 그래서 미시마 유키오의 유국 편을 했는데 재밌게 들으셨나요? 저는 이제 미시마 유키오의 우국을 일본 군국주의 미아의 극에 달한 작품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번에는 그 생각을 쾅쾅쾅 때려주는 작품을 가지고 왔습니다. 다자이 오사무의 쾅쾅쾅이란 작품입니다. 원제목이 뭐예요? 독항동돈이었습니다. 이게 어떻게 왜 체크해 겁니까? 그러니까 그 원제목이 콩콩칸이 아니잖아요. 네. 그 재밌어서 한번 알려주는 게 좋을지 않을까. 유성어가 어떻게 다른가? 오케이, 독항동동이었어요. 네. 사실 이 다자이 오사무는 인간 실격이라는 장편 소설로 되게 유명한 사람이에요. 전후 일본 문학을 대표하는 소설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이 사람의 허무주의가 어찌나 심한지 결국 자살을 하게 돼요. 이 사람 5번의 자살 시도했을 때 마지막에 성공을 하죠. 그 자살도 엄청 웃긴 게 맞아요. 동반 자살을 하는데 그러니까 여자만 죽고 나는 여러 번 실패했어요. 자기만 살아남고. 맞아요. 마지막에 결국 죽는데 유명해요. 이 문장. 유서에 이렇게 적었다고 해요. 태어나서 죄송합니다. 그쵸. 네. 근데 이런 허무주의에 빠지기 전에 쓴 소설이
쾅쾅쾅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인간 실격 거의 마지막 후기쯤에 나온 작품이라서 그래서 이 쾅쾅쾅이라는 소설 줄거리를 잠깐 얘기하고 그리고 좀 더 심도 있게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네. 줄거리 부탁드릴게요. 알겠습니다. 1945년 8월 15일 우리나라 광복절이죠. 바로 일본이 패한 날입니다. 패전국의 군인으로 한 사람도 남김없이 모조리 자결함으로써 천황폐하께 사죄를 올리라는 중의의 말을 듣고 화자는 죽음의 순간을 체험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머릿속을 관통해버리는 망치 소리, 쾅, 쾅, 쾅 소리를 듣는 순간 마치 어떤 세뇌에 걸려있던 게 풀려나듯이 그 궁극지에 환영해서 풀려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냥 고향으로 와요. 고향에서 우체국 일을 하면서 지내는데 이 사람이 어떤 흥분이나 감격, 성취감 같은 걸 느끼는 순간이 올 때마다 그 소리가 들립니다. 쾅, 쾅, 쾅. 그 소리가 들리면 눈앞의 풍경이 확 바뀌어서 순백이 스크린만 남아 뚫어지게 그것만 바라보고 있는 바보처럼 됩니다. 결정의 순간을 겪지 못하는 허무하고 황폐한 의식. 소리의 빈도는 점점 더 심해져가고 끝내는 그 허무함마저도 산산이 부숴버려 그 사람은 거의 아무것도 할 수가 없게 됩니다. 쾅쾅쾅. 궁극지의 환영을 벗겨줬던 이 그 소리는 결국 화자의 영혼을 결박하여 평범한 일상을 파괴하고 마는데요. 이 소설은 시작이 편지예요. 편지글 현식이에요. 베개라고 시작하는데 이게 거의 쓰지 않는 말이지만 지금은 이게 편지를 보내기 위해서 우리가 앞서서 이제 두서에 붙이는 말인데 이 편지는 한 작가에게 보내지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쾅쾅쾅에 대한 내용을 전달하고 그 작가의 답신으로 마무리가 되는데 마지막 답신에는 그렇게 나와요. 성경 구절을 인용하면서 당신이 이 성경 구절에서 외경을 느낄 수 있다면 거기서 벗어날 것입니다. 라고 얘기하고 이야기가 마무리됩니다. 이 쾅쾅쾅이란 거는 궁극지의 환영에서 벗어나게 만들어준 어떤 장치예요. 앞서 말했던 미시마 유키오가 궁극지에 흠뻑 빠져가지고 회복까지 갔지만은 이 사람은 결국 이 사람도 자살은 했지만 그런 환영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해준 어느 정도의 이제 알아차림을 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네. 이 알아차림이란 건 원래 불교 용어이기도 합니다. 내가 어디 있는지 그거를 알아채는 거죠. 어느 순간에 깨달음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내가 어떤 사상이나 생각에 빠져 있을 때 그 쾅쾅쾅이라는 울림이 내가 지금 여기에서 뭘 하고 있지라는 깨달음을 준다는 거죠. 그렇게 살펴봤었는데 다만 이렇게 해석하면은 마지막 부분이 해석이 잘 안 돼요. 왜 어떤 부분이 있냐면 그 마지막에 다른 작가가 답신을 받은 작가가 이제 성경을 읽고서 이 부분에서 외경을 느낀다면 해결될 것입니다 라고 얘기하는데 저는 이 알아차림으로 이렇게 해석을 하니까 이 사람이 불교 쪽으로 나갈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기독교를 끌고 왔고 기독교에서 외경을 느껴라라고 얘기하는 것은 제가 생각한 문맥과는 맞지 않는 거였어요. 그래서 제가 오랫동안 고민을 하다가 다자이 오사무는 아마 이 작중 화자랑 너무 가까워지니까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라는 자신의 일종의 바람을 적어 넣은 게 아닌가라고 해석을 했었는데 다른 분들은 어떻게 해석하는지 좀 궁금해요. 먼저 네. 박래부터. 저는 사실은 알아차림보다는 무기력함에 가깝다는 생각이 제일 먼저 사실은 들었어요. 왜냐면은 알아차렸다라고 하기에는 이 사람이 하는 반응이 너무 뭔가 그 일에 대해서 전혀 신경 쓰지 않는다라는 느낌이 강한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이 사람이 쾅쾅쾅 소리를 듣는 시점은 뭔가 어느 거에 몰두하기 직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처음에는 궁극주의 그거였었고 두 번째는 우체국이었고 세 번째는 우체국에서 만난 여자랑 사랑을 할 때였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궁극주의를 알아차려서 그게 허무하다고 생각하고 나올 수는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 사람이 그냥 우체국 일을 백부를 위해서 열심히 하는 거라든지 아니면은 그냥 여자가 와서 만나는 거라든지에 관해서
거기서 뭔가 쾅쾅쾅 소리를 듣고 아 이거 다 의미 없어라고 나온 시점이 뭔가 내가 그것을 깨달았다라고 느끼진 않았던 것 같아요. 왜냐면은 그것에 대해서 대하는 반응이 뭔가 되게 나 이거 하기 싫어였거든요. 특히 여자에 관한 사랑의 이야기는 그 사람이 돈을 많이 입금하니까 혹시 이 사람이 나쁜 여인에서 그 여관에서 일을 하고 있으니까 뭔가 불순하게 돈을 버는 게 아닌가라는 걱정과 불안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게 아니란 걸 알고 나서 그 사람과 해변에 가서 얘기를 나누는데 거기서 그냥 뭔가 식어버린 거죠. 그래서 뭔가 무기력한 느낌이 훨씬 강했던 것 같아요. 저는 이것도 알아차림으로 해석을 좀 하는 게 알아차림은 깨달음의 완성이 아니고 그 시작점이 되는 부분이거든요. 내가 이거 하고 있구나라고 인지하는 거. 그래서 내가 지금 뭐 말을 하고 있구나라는 거를 지금 이 순간에 있게 하는 거. 결국에 현재에 집중하게 만드는 거죠. 그 알아차림이라는 게. 그래서 근데 다만 이 알아차림을 계속 하다 보면은 확실히 그런 게 있어요. 나 왜 사나? 이런 거. 약간 메타적으로 인지하게 보니까 이 모든 감정들이나 이런 것들이 별로 소용없다는 느낌까지 받게 돼요. 그래서 근데 거기서는 이제 불교에서는 좀 더 있죠. 이 단계들이 있죠. 허무지로 빠지지 않게 하는. 그래서 어쨌든 그래서 저는 유신아의 말에 이제 어느 정도 동의하는 바도 있지만은 그건 알아차림으로 이제 묶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쾅쾅쾅이라는 그 어떻게 장치죠? 오브제라고 할 수 있는데 그거를 거부왕령은 알아차림, 깨달음 쪽으로 해석을 하는 거고 유신하고는 이제 허무함을 느끼는 순간, 그쵸. 허무주의에 대한 장치 이렇게 보시는 거고요. 네. 저는 어떻게 봤냐면 약간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의 증상으로 봤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첫 시작에서 쾅쾅쾅 하면서 그 소리를 듣고 자기가 빠져나오잖아요. 그리고서 이 사람이 일상적인 삶을 살아가는데 계속 그 쾅쾅쾅 소리가 이 사람의 삶을 방해한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저는. 근데 이게 그래서 이걸 PTSD로 본 거죠. 이 사람이 지금 몸은 그 상황에서 빠져나와서 다른 시간대를 살고 있지만 정신은 아직도 그 시간에 묶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그때 그 상황이 리마인드 되는 거죠. 콩콩쾅이라는 그 소리랑 함께. 그래서 맨 마지막에 아까 거북님이 말씀하셨던 외경을 느낀다면 그 빠져나올 수 있을 것입니다 라고 했던 게 네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객관화해서 깨달아라. 그 얘기로 저는 해석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이 사람이 몸은 시간은 현대를 살고 있지만 아직도 너의 마음은 그때 그 자결하기 직전 8월 15일에 가 있는 거 아니냐. 그것을 인지할 때 비로소 네가 그 고통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 라는 가르침이 아닌가. 그래서 거북왕령이 얘기했던 그 깨달음, 불교적인 깨달음, 그거랑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이제 기독교를 갖고 와가지고 해석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다고 하셨는데 저는 그게 또 일본의 특징이라고 생각을 하는 게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다른 종교가 어떤 나라에 전파가 되면 그 나라를 바꾸지만 어떤 종교가 일본에 전파가 되면 일본은 그 종교를 바꾼다 라는 얘기가 있잖아요. 그것처럼 일본은 워낙 신도 많고 종교도 다양하고 그걸 다 현지화하기 때문에 기독교랑 불교랑 그렇게 구별하는 것 자체가 크게 의미가 없지 않을까. 일본이라는 특성을 생각하면 네 그렇게 저는 해석을 했습니다. 이런 식강의 이야기는 저는 상당히 동의가 되는 부분이 좀 있어요. 그게 PTSD로 해석을 해버리면은 마지막까지 연결이 되거든요. 저는 알아차림으로 해석해도 이제 해석이 된다고는 얘기는 했지만은 딱 맞아 떨어지진 않아요, 사실요. 지점이. 결이랄까 약간 다르죠. 그래서 상당히 재밌는 해석이었습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혹시 이런 내가 여기 현재에 집중할 수 있게 되는 그런 깨달음에 대해서 한번 느껴보신 적이 있으세요? 갑자기 딱 그 깨달음이 오는 순간이요. 깨달음이 왔다기보다는, 내가 어떤 다른 생각에 빠져있어서 내 스스로를 괴롭게 만들고 있을 때, 그것에서 내가 지금 이거 하고 있었지라고 이렇게 생각이 드는 순간? 그러니까 다른 거에 빠져있다가 갑자기 현실로 돌아오는 순간?
유신아 군부터 한번 얘기해볼까요? 낯설게 하기, 그러니까 속격효과라고 하죠. 뭔가 그거를 배운 시점부터 갑자기 어느 순간 그 말이 떠올리면서 그럼 나 지금 뭐 하고 있었지? 라는 생각이 떠올리고 그러면서 이제 주위에 있는 거를 막 인식하기 시작할 때 그때 뭔가 깨달았다라는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뭐 책이 몇 권 꽂혀 있었다든지 평소에 신경 쓰지 않는 그런 걸 좀 보게 되는 것 같아요. 저는 그걸 언제 느끼냐면 영화나 만화나 이런 거에 몰입해서 쭉 보잖아요. 근데 이제 엔딩이잖아요. 그 엔딩이 딱 끝나고 그 영상 속 인물들, 문헌 속 인물들의 모험이 끝나요. 그럼 그동안 나는 그들 중에 원오브 댐이 돼가지고 몰입해서 막 읽다가 딱 마지막 장을 넘기는 순간, 책을 덮는 순간, 그 영화가 끝나는 순간 딱 너무 허무한데? 딱 컹컹컹이네. 딱 그게 오지 않아요? 원래 다들 그렇잖아요. 딱 맞아요, 맞아요. 현재 타임이라고 하죠. 현실 자각 타임 해가지고 그 여운이 엄청 오래 가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좋은 작품일수록.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최근 느꼈던 게 지금 이제 마크로스 7이라는 작품을 다시 또 보고 있는데 그 주인공이 정말 노력하잖아요. 음악으로 모든 갈등 해결하려고 맨날 전쟁에 한 가운데 딱 가가지고 내 노래를 들어 하면서 노래를 한단 말이에요. 굉장히 멋있잖아요. 멋있어서 저런 사람 너무 멋있어 하면서 하는데 항상 그 엔딩을 보면은 마크로스 시리즈는 엔딩이 실사예요. 맞아. 딱 그 실사를 보는 순간 맞다 이거 만났는데 내가 너무 몰입하고 있었어 하면서. 저는 옛날 기억 때문에 제 스스로를 괴롭힌 적이 좀 많았어요. 보통 이제 말했듯이 이것도 PTSD의 일종일지 몰라요. 내게 괴로운 기억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그것들을 생각하면서 이게 빠져나오지 못하고 그 안에서 머물러 있으면 사람이 결국 우울해지고 나 왜 살지가 가는데 그때 좀 깨달음에 도움을 줬던 게 사실 고등학교 때 마인드 컨트롤 부라는 클럽 활동이 있었거든요. 거기 분이 명상에 좀 일가견이 있으신 선생님이 그 수업을 진행했는데 그때 명상이란 걸 처음 접했는데 그게 상당히 오랫동안 했어요. 그게 딴 친구들한테 그냥 명상에 좀 깊게 들어가면 반쯤 자는 상태가 되는데 근데 좀 적당히 잘 수 있는 시간이기도 하고 왜 학교에서 제일 하고 싶었던 게 자는 거였거든요. 늘 그랬듯이 고등학교 때. 그래서 그때 이제 차근차근 제 자의식으로 내려가가지고 한 훈련들을 이렇게 했었는데 꽤 좋았어요. 그 알파파를 뿜어내는 훈련을 맞아요. 그리고 그게 다시 돌아오고 나서 내 깊이 있는 것들에 있는 상처들이나 감정들이 다 흘러가게 지나가게 내버려 둔 다음에 다시 이제 알파파에서 이제 원래 내 상태로 돌아오면은 그때 좀 나 이 학교에 있었지. 근데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런 알아차림에 대해서. 근데 이 훈련이 나중에 다른 커다란 일, 내 우울증이나 뭐 이런 것들을 해결하는데 상당한 도움을 줬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볼 때도 이런 명상에 가까운 그리고 불교 쪽에 가까운 이야기로 풀어내는 것도 그때 경험 때문인 것 같아요. 네네. 근데 이거는 좀 허무주의로 빠지는 알아차림은 아니고 그냥 기분 좋은 약간 잠에서 깨고 났을 때 이거 꿈이었지 이런 생각으로 되는 거 그거에 가까웠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우리가 한번 그 마지막 답변에 있었던 성경 구절을 한번 읽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한번 마태복음 10장 28절 그리고 육신은 죽여도 영혼은 죽이지 못하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영혼과 육신을 아울러 지옥에 던져 멸망시킬 수 있는 분을 두려워하라. 이 경우에 두려워하다는 외경이라는 의미에 가까운 듯합니다. 이 예수의 말에서 청천벽력 같은 느낌을 받을 수 있다면 당신의 환청은 그칠 것입니다. 그럼 이만. 네. 저는 이 구절을 예전에 읽어봤었어요. 우리가 기독교인이니까. 근데 저한테 되게 의미 있고 도움이 되는 게 저는 이제 아버지가 가장 두려운 존재였는데
아버지를 가장 무서워했어요. 사실요. 대부분의 아들들이 그렇지 않나 싶기도 한데 나만 그런가? 어쨌든 그래서 이 구절을 읽을 때 좀 그 두려움에서 벗어나는데 도움을 많이 줬던 구절이기도 해요. 외경이 이제 말 그대로 더 대단한 존재에 대한 두려움, 그것이 훨씬 더 강력하다는 거를 알려주는 구절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 소설에서는 PTSD로 접근했던 부분으로 가면은 외경이란 말이 왜냐면 PTSD는 결국 죽음에 대한 두려움에서 나오는 그쵸. 거니까 더 큰 두려움을 가지고 있으면은 이걸 이겨낼 수 있을 것이다라는 정도로 해석이 돼요. 일단은 근데 저는 알아차림으로 해석했으니까 이 부분이 해석이 안 됐었죠. 사실은. 저는 외경을 어떻게 해석하냐면 네. 더 큰 두려움을 알라는 의미가 무언가 더 두려워해야 할 게 있다라기보다는 지금 우리가 삶 속에서 느낀 그 두려움이 별거 아니라는 거. 그 깨달음으로 가면은 형이 해석한 것처럼 그 깨달음에 범주에 묶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죽음에 대한 공포가 엄청나게 컸을 거 아니에요. 전장에서 졌고 그쵸. 다 같이 집단적으로 광기에 물들어서 우리가 자결로 이걸 보여주자 하는 그 집단 광기에서 빠져나왔잖아요. 굉장히 두려웠을 거예요. 근데 살면서 깨달아야 되는 거죠. 그 광기가 엄청 두려운 것은 맞지만 사실 그렇게 평생 동안 두려워해야 할 것은 아니다. 우리가 삶 속에서 더 알아차리고 더 경외해야 되는 그런 가치가 있다는 걸 깨닫는 순간 당신의 그 증상이 멈추지 않을까 라는 말이 아닐까. 네,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제 입장에서는 무기력함이었으니까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냥 편지 끝도 마지막에 되게 짧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의뢰의 사람들이 무기력한 사람들이나 그런 의지가 없는 사람들한테 하는 말이라는 느낌이 좀 강했던 것 같아요. 이렇게 더 큰 너는 지금 사람들 너한테 핑계를 대고 있는 거고 네가 느끼고 있는 두려움보다 더 큰 두려움이 있으니 노력해라 약간 이런 느낌으로 다가왔던 것 같아요. 약간 꼰대 스타일로. 그렇죠. 근데 이쪽 해석도 괜찮은 게 사실 만약에 이 작가가 뭐라고 하더라 그 데우스 엑스 마키나처럼 딱 나타나가지고 절대적인 진리를 다 얘기해줘 버리는 거였으면은 생각보다는 좀 진짜 그런 장치로 쓰였다면 좀 재미없는 소설이 됐을 거예요.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오히려 약간 삐딱선으로 이 글을 보는 해석도 괜찮은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마무리하기 전에 네. 각자 이 글의 주인공처럼 콩콩콩처럼 뭔가 두려워하는 게 하나 있으면 사실 고백하면서 그걸 떨쳐내는 시간을 갖고 힐링 프로그램이야. 힐링 프로그램이야. 저는 제가 두려워하는 게 하나 있는데 역시 네네. 네, 편집 네. 다시 네. 아니 근데 왜 진짜로 얘기하면 안 되는구나. 얘기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저는 아내한테 신뢰를 잃는 게 제일 두려워요. 사실은 정말로 두려운 순간이에요. 사실 요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저번에 한번 얘기했는데 버스 탄다 해놓고 택시 타고 왔을 때 근데 그때 이후에 비슷한 일이 한 번 더 있었는데 그때 아내가 실망을 엄청 해가지고 그래서 좀 이건 좀 쪽팔린 얘기가 하지만 그래도 그때 이제 아내가 너무 실망을 많이 해가지고 막 뭐라고 했는데 근데 그때 내가 진짜 이 사람한테 신뢰를 잃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을 때 나 정말 큰일 났구나. 그래서 막 서로 이제 싸운 거죠, 말하자면. 그때 펑펑 울어서. 그렇게 버스 탔다고 하시고 택시 타면 택시 탔다고 하시면 되지. 그러니까 사람이 그래야 되는데 그게 뭐라고. 근데 그 작은 거짓말이 이제 원래 거짓말을 다른 영화 같은 데 보면 거짓말을 덮다 보면 점점 거짓말이 커지잖아요. 네.
근데 내가 사실 했던 행동 자체는 되게 작았는데, 그것 때문에 다른 신뢰를 잃어버리니까 의심이란 게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점점 커져버린 거예요. 그때 내가 감당이 안 되는 수준으로 이제 다가오니까 내가 울어버렸지. 개그맨 이경규 씨가 이런 말 했었잖아요. 그 주례를 절 때 부부 사이에 어떤 작은 거짓말도 하지 마라. 의심이 생기면 이제 이 사람을 믿을 수 없게 된다. 할 거면은 완벽한 거짓말을 해라. 라는 말을 했었었는데 그 사람이. 나는 거짓말하면 안 돼. 완벽한 거짓말은 나는 내 생에 존재하지 않는 것 같아. 네. 제가 살면서 느끼는 건데 주변에서 봐도 그렇고 그냥 조금 그래도 다 그냥 솔직하게 얘기하는 게 맞아. 그게 전공법이에요. 왜냐면 우리가 엄청난 사기꾼이 아닌 이상 맞아. 거짓말로 누군가를 속인다는 게 쉽지가 않아요. 맞아요. 불가능한 거고. 좀 잡담이긴 한데, 영국의 한 주차장에서 맨날 이제 표 걷는 사람이 있었는데, 어느 날 그 사람이 없어져서 보니까, 이 사람이 자기 주차장이 아닌데 가가지고 표를 맨날 걷고 있었던 거야. 그래가지고, 그거 한 10년인가 해가지고, 15년인가 그 정도 해가지고, 벌어가지고, 딴 데 섬 사가지고, 재밌게 놀고 있다고. 그 사람은 똑똑하네요. 대동강불을 켜는 그 정도 거짓말이면 좀 인정하는 각입니다. 네. 미신하고는 저는 제가 아무것도 못하게 됐을 것 같을 때가 좀 무서워요. 뭔가 어떤 의미세요? 뭐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체적도 정신적도 아니고 그냥 제가 사회적으로. 그러니까 제가 생각했을 때 제가 하고 싶었던 일이 있었고 그리고 뭔가 하고 싶은 일이 있었는데 그게 제대로 안 굴러갈 것 같을 때를 상상하면 좀 제일 무서운 것 같아요. 뭔가 부모님한테 기대로 채워드리고 싶을 때도 있고 뭔가 스스로도 뭔가 이거를 해서 내가 잘 됐으면 좋겠다 싶은 마음도 있는데 뭔가 그게 아닌 것 같을 때라는 생각이 들 때 좀 무섭죠 사실. 성취가 달성되지 않을 때? 그쵸. 미진할 때. 역시 청년의 고민이라는 느낌이 딱 그러네. 드네요. 저희 웬 MC님은 그럼? 저는 제가 기록해놓은 게 날아갈 때가 진짜 무서운 게 요즘 많이 느끼는 건데 제 노트북이 6년째 쓰고 있거든요. 근데 제가 자가 수리로 계속 어떻게든 살려서 쓰고 있는데 하드는 제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하드를 교체한다는 거 그냥 노트북을 새로 사는 거랑 똑같은 의미니까 그 하드를 살리려고 쿨러를 교체하고 램프 다 교체하고 계속 먼지 청소해주고 하는데 이제 얘가 점점 나이가 들어서 소리를 내요. 그 소리를 낼 때마다 마음이 미어 터져요. 일단 백업은 해놨는데 그래도 지금까지 내가 이렇게 소중하게 써놓은 물건인데 얘가 이제 가는구나. 보통 평균 노트북 수명을 한 4년 정도로 잡잖아요. 그렇죠. 지금 이제 6년, 이제 7년 이렇게 가니까 이제 얘를 좀 이제 슬슬 놓아줄 때가 오는 것 같다. 식강 노트북은 바꿀 필요가 있긴 합니다. 한번 봤지만, 네. 네, 잘 들어봤습니다. 참 사람마다 각각 자신의 고민과 다양한 두려움이 있는데 지금 얘기한 김에 다 떨쳐내는 걸로 하고요. 네. 이렇게 훈훈할 때 이 책을 추천하고 싶은 사람과 그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저는 이 쾅쾅쾅이라는 소설을 저희같이 뭔가 두려움이 있었던 사람, 그거에서 못 빠져나오고 스스로를 괴롭히는 사람이 좀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이게 사실 다자이오 사무는 인간 실격으로 유명하지만 이 소설 같은 경우는 그래도 좀 밝은 편이거든요. 이 정도면. 희망찬 편이 나름대로 태어나서 죄송합니다라고 얘기한 사람이 쓴 것 치고는 밝은 편이거든요. 그래서 뭔가의 방법을 좀 찾아내고 싶을 때 내가 있는 사상이나 생각을 한 번쯤 의심해야 되는 순간이 왔을 때 그때 읽으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네. 너무 한 가지에 막 몰입해 있고 빠져 있고 그래서 이 사람이 좀 위험해 보인다 싶을 때 이 책을 추천해주고 싶습니다. 저도 비슷하게 자꾸 자기 머릿속에서
과거를 후회하는 사람, 맞아. 네, 그런 사람들이 읽으면서 사실 그게 정말 우리가 거시적으로 생각을 하면 별거 아닐 수도 있는 건데 너무 시야가 좁아졌을 때 그런 사람들이 읽으면 약간 시야를 넓히고 숨통이 트이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유신하고는 저는 정말 힘들 때는 아니고 힘들기 시작할 때 읽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때라면은 좀 더 공감을 할 수 있고, 아 그래 이런 사람도 있고 이런 사람도 있으니까 좀 힘을 낼 수 있지 않을까, 뭔가 동지라를 하면서 그냥 좀 더 낫게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서 힘들기 시작하면 읽으면 좋을 것 같아요. 미시마 유키오가 읽었어야 됐는데. 이거 욕했잖아요. 헬스를 했어야죠. 유신의 유키였으면 맨 마지막 성경 구절이 아니라 그거는 일단 바디프레스부터 시작하시면 가슴 근육을 벤치프레스를 하시고 스쿼트를 하신 다음에 150만 찍고 오세요. 그걸 처방으로 내리지 않았을까. 3대 150. 네, 그러면은 지금까지 이제 추천했고요. 곰팡이 점수 한번 들어가 볼까요? 네. 곰팡이 점수 이번에는 제가 먼저 네. 해볼게요. 순서를 바꿔서. 저는 15점. 어허. 저는 사실 다재우삼을 엄청 안 좋아해요. 엄청 안 좋아하는데 이 작품은 그냥 괜찮다. 그의 작품 중에서는. 그래서 15점 주려고 했는데 조금 더 추가를 해야 되겠어요. 왜냐면 제가 좋아하는 작가를 저번 주에 23점 줬잖아요. 네, 그쵸. 근데 싫어하는 작가를 15점 준다는 거는 왜 갑자기 미안해서. 말이 갑자기 바뀌었는데 말하다 보니 말이 바뀌었구만. 네, 말하다 보니까 그래, 내가 그때는 이 작가를 좋아하니까 조금씩 깎았잖아요. 근데 이 작가는 싫어하는데 이 작품은 괜찮아서 깎았는데 그게 15점이면 좀 형평성이 안 맞는다 생각해서 25점. 그치. 뭔가 심리학이라도 맞닿아 있네요. 그러게. 좋아하는 사람은 자꾸 보면 더 좋아지고 싫어하는 사람은 자꾸 보면 계속 싫어진다고. 좀 닮아 있네요. 저는 23점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유는요? 이 작품에서 뭔가 작가가 표현했던 감정은 짙게 느껴졌는데 뭔가 그게 공감이 된다거나 아니면은 뭔가 이야기가 재밌었다던가 하지는 않아서 23점을 줬습니다. 근데 이 소설 제목은 엄청 귀여운 편인데. 맞아요. 탕동동. 약간 그거 생각나잖아. 동대문 이거 말고 일본에 북치는 게임이 있는데. 태고의 달인이요? 맞아. 그거 생각났어요. 할 때마다 효과음이 동동이거든. 확실히 근데 쾅쾅쾅이라고 하면은 뭔가 되게 큰 느낌인데 일본어 제목으로 하면은 좀 귀엽네요. 그래서 저는 콩콩콩보다는 약간 노크 더 가까운 것 같은데 일단 이 콩콩콩으로 번역이 되어 있어서 네. 어쨌든 저는 17%입니다. 이유는요? 저는 사실 조금 대단하다고 느꼈던 부분이 있어요. 이 소설에서. 그러니까 쾅쾅쾅을 옵제로 써가지고 이렇게까지 만들어냈구나라는 데서 나오는 거. 구성 자체는 사실은 평이한 편이죠. 그런데 쾅쾅쾅 때문이에요. 그게. 네. 그거를 이런 식으로 이렇게 어떤 자신의 사상이나 생각을 이 한 가지 오브제, 한 가지 그것도 되게 일본틱하고 귀여운 느낌의 새 단어로 이제 쾅쾅쾅을 표현했다는 것 자체가. 한번 뭘요? 일본어로 이제 쾅쾅쾅. 독항동동입니다. 독항동동. 예. 그래서 17입니다. 그러면은 종합하면은 22%. 22%. 다자이 오사무 아마 인간식적으로 미시마 유키오랑 대결했으면 또 어떻게 됐을지 몰랐는데 쾅쾅쾅을 일단 친 만약에 걸로. 인간 실격이었으면 전 그 텍스트의 점수를 50점 이하로 줄 수가 없어요. 굉장히 싫어하는 작품이라서. 아 진짜? 네. 그렇게 싫어해요? 네, 엄청 싫어요. 아 그래? 네. 그래도 상당히 대단한 작품이라고 생각은 하는데. 그 작품을 나쁜 작품이다 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싫은 작품이다. 그건 저도 동의해요. 저 우울증 걸렸을 때 그걸 추천해준 친구가 있었는데
네, 멀리하세요. 네. 아니 그 실제로 절교를 했어요. 진짜로 그랬었습니다. 그 작품 정말 별로 안 좋아하는. 음, 그러면은 22점. 네. 음. 자, 그러면 이번에 일본 특집 두 번째로 끝났고요. 네. 네. 그럼 이제 새로운- 다음은 40화죠? 네, 네. 맞습니다. 40화 누가 준비하셨나요? 네, 제가 준비했습니다. 작품은요? 작품은 아쿠타가와 류노스케의 덤불속이라는 작품입니다. 이것도 굉장히 유명한. 네, 맞아요. 네. 자, 그러면은 저희는 다음 주에 40화로 시작될 거고요. 지금까지 메인 MC 식강 MPD 거부광 NYB 유진아였습니다. 감사합니다.